그날 아버지는 내 방문을 열어젖히며 말했다. 너 같은 게 우리 가족에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 나가의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저었지만 결국 문을 잠갔다. 나는 가방 하나 들고 거리로 나섰다. 그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며 쓸모없는 년, 내 인생은 끝났어.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울음은 약함의 증거일 뿐, 그리고 약함은 더 큰 고통을 부른다는 걸 이미 알았다. 학교에서 떨어진 성적표 하나로 시작된 비난은 몇 달간 쌓여 폭발했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승진을 놓쳤고 어머니는 이웃들의 수군거림에 지쳤으며 오빠는 자신의 실패를 내 탓으로 돌렸다. 내가 더 열심히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안 됐어. 그 말은 칼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가족의 희생양이었다. 하지만 그날 거리에 서서 나는 생각했다. 살아남아야 한다. 복수는 나중 일이다. 먼저 살아야 한다. 서울의 밤은 차가웠다. 지하철에서 잠을 청하며 나는 매일 아르바이트를 찾았다. 카페, 편의점, 심지어 공장에서. 손이 부르트고 발이 아파도 멈추지 않았다. 왜 나만 이라는 질문은 금물이었다. 그건 자책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대신 나는 관찰했다. 사람들을. 그들의 미소 뒤에 숨긴 피로 성공한 척하는 허세. 사회는 약자를 짓밟지만 약자가 되는 건 선택이다. 나는 선택하지 않았다. 몇 달 후 작은 IT 회사에서 인턴으로 들어갔다. 프로그래밍은 학교에서 배운 적 없지만 온라인 강의를 보며 밤을 새웠다. 상사는 나를 보며 말했다. 넌 끈기가 있어? 그게 제일 중요해. 그 말은 처음으로 느껴지는 인정이었다.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인정은 언제든 철회될 수 있다. 가족처럼. 시간이 흘렀다. 18살이 되자 나는 정규직이 되었다. 코드를 짜며 시스템을 분석하며 나는 배웠다. 세상은 연결되어 있다. 사람들의 약점도. 오빠의 SNS를 몰래 봤다. 그는 여전히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며 불평을 늘어놓았다. 어머니는 병원에 자주 다니는 듯 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권위적이었다. 나는 그들을 잊으려 애썼다. 하지만 밤마다 꿈에서 그들의 얼굴이 나타났다. 쓸모없어. 그 말은 내 안에서 메아리 쳤다. 왜 복수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처음엔 두려웠다. 복수는 나를 더 낮춰놓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느 날 회사 동료가 해고당하는 걸 봤다. 그는 충성했지만 상사는 그를 버렸다. 비즈니스일 뿐이야. 그 말에 나는 깨달았다. 임랭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고통을 연장할 뿐이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났다. 복수는 폭력이 아니다. 그것은 균형이다. 첫 단계는 정보 수집이었다. 나는 해킹을 배우지 않았다. 법을 어기면 내가 지는 게임이다. 대신 공공 데이터를 활용했다. 아버지의 회사는 중소기업, 세금 기록을 확인했다. 오빠의 이력서는 온라인에 떠돌았다. 어머니의 병력은? 그건 사생활이지만 추측할 수 있었다. 나는 기다렸다. 기회를. 2년 후 나는 스타트업을 차렸다. 앱 개발 회사, 투자자를 모으며 나는 성장했다. 하지만 마음속엔 항상 그들이 있었다. 언젠가 그 언젠가는 곧 왔다. 아버지의 회사가 우리 앱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우연. 아니다.
내가 유도했다. 마케팅을 통해. 그날 아버지가 우리 회사에 연락했다. 협력을 제안하고 싶네. 그의 목소리는 여전했다. 권위적. 나는 웃었다. 처음으로. 복수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관찰했다. 그의 약점을. 내 회사는 성장했다. 직원 20명, 매출 50억. 하지만 성공은 공허했다. 밤마다 나는 가족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들의 삶은 여전했다. 오빠는 결혼했다. 신부는 부유한 집안 출신. 아버지는 은퇴를 앞두고 어머니는 건강이 나빠졌다. 나는 그들을 스토킹하지 않았다. 소셜미디어만으로 충분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과시하지만 그 속에 약점이 드러난다. 복수를 시작할 때 나는 망설였다. 이게 정말 필요한가? 내 안에서 목소리가 속삭였다. 하지만 그날 오빠의 포스트를 봤다. 가족이 최고야. 나 같은 놈이 성공한 건 부모님 덕분이. 그 아래 댓글, 동생은? 그 애는 오빠의 답, 그런 애 없어. 잊었어. 그 순간 분노가 솟구쳤다. 잊었다고? 내가 익힌 존재라고? 나는 숨을 골랐다. 감정은 적이다. 논리를 따랐다. 첫 타겟은 오빠였다. 그는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했다. 회계 담당. 나는 우리 앱을 통해 그 회사 시스템에 접근했다. 합법적으로. 계약서에 사인했으니까. 데이터 분석 중 이상을 발견했다. 세금 탈루. 작은 액수지만 증거였다. 신고할까? 아니다. 그건 너무 쉽다. 대신 오빠에게 메일을 보냈다. 익명으로. 너의 실수를 안다. 조심해. 그는 무시했다. 예상대로. 오빠는 똑똑했다. 하지만 자만했다. 나는 기다렸다. 몇 주 후, 또 메일. 증거를 보낼까? 이번엔 반응이 왔다. 누구냐? 나는 답하지 않았다. 공포를 심었다. 내 심리는 변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다. 이게 나인가? 하지만 곧 정당화됐다. 그들은 나를 버렸다. 나는 그들을 깨우는 거다. 오빠는 불안해졌다. 그의 포스트가 줄었다. 결혼 생활에 금이 갔다. 아내가 의심했다. 요즘 왜 그래? 나는 그 대화를 상상했다. 즐거웠다. 하지만 가격이 있었다. 나는 잠을 잃었다. 꿈에서 오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미안해. 하지만 현실에서 그는 미안하지 않았다. 나는 계속했다. 다음 단계, 어머니. 그녀는 병원에 다녔다. 암 초기. 공공기록에서 알았다. 나는 꽃을 보냈다. 익명으로. 쾌유를 빕니다. 그녀는 감사 인사를 올렸다. 하지만 그 꽃에 카드가 있었다. 과거를 잊지 마세요. 어머니는 혼란스러웠다. 아버지에게 말했다. 가족 채팅을 해킹하지 않았지만 추측했다. 그들은 불안해졌다. 누구일까? 나는 웃었다. 그 불안이 나의 연료였다. 회사에서 나는 완벽했다. 미팅에서 냉정하게 결정했다. 이 프로젝트는 실패할 거야. 포기해. 동료들은 나를 두려워했다. 대표님, 너무 차가우세요. 하지만 그 차가움은 보호막이었다. 감정을 드러내면 무너진다. 오빠가 연락 왔다.
우리 만나자.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거절했다. 아직 때가 아니다. 기다림은 고통이지만 효과적이다. 그의 결혼은 흔들렸다. 아내가 떠날 조짐. 나는 개입했다. 아내의 친구에게 팁을 줬다. 익명으로. 그 남자, 세금 문제 있어 소문은 퍼졌다. 내 안에서 갈등이 일었다. 이게 복수인가? 아니면 파괴,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임랭은 나를 죽였다. 이제 그들의 차례다. 아버지가 우리 회사에 왔다. 투자를 논의하자 그의 눈은 여전했다. 탐욕스러운. 나는 미소 지었다. 어서 오세요. 우리는 회의실에 앉았다. 그는 모르는 척했다. 오랜만이네. 나는 대답했다. 네, 아버지.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너.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는 일어나려 했지만 나는 말했다. 앉으세요. 이야기할 게 많아요. 그는 앉았다. 땀을 흘렸다. 어떻게? 내가 여기 대표라고. 나는 설명했다. 차분하게. 내 여정을. 하지만 감정을 빼고. 당신들 덕분에 강해졌어요. 그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복수는 이제 시작됐다. 나는 그에게 제안했다. 우리 앱을 독점 사용하세요. 할인해줄게요. 그는 수락했다. 함정이었다. 앱에 백도어를 넣지 않았다. 법적 문제. 대신 데이터 공유 조항을 활용했다. 그의 회사 재무를 분석했다. 탈루 증거를 더 모았다. 오빠는 미쳤다. 내가 왜? 그는 전화로 소리쳤다. 나는 대답했다. 왜? 당신들이 나를 버렸으니까. 그는 변명했다. 그땐 어려웠어. 미안해.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 아니었다. 계산적이었다. 그는 똑똑했다.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어머니가 병원에서 퇴원했다. 나는 방문했다. 엄마. 그녀는 울었다. 미안해, 얘야.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미안함은 행동으로 증명하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뒤 가족 모임을 가졌다. 나를 배제하고. 그들은 대책을 논의했다. 나는 알았다. 지인을 통해. 내 심리는 뒤틀렸다. 기쁨과 혐오가 섞였다. 이게 나의 승리인가? 하지만 밤에 거울을 봤다. 내 눈은 차가웠다. 인간성이 사라지는 듯 했다. 다음 단계, 법을 이용했다. 아버지의 회사에 감사 요청을 보냈다. 파트너로서. 탈루가 드러났다. 벌금. 그는 파산 위기. 오빠는 해고됐다. 결혼은 끝났다. 하지만 그들은 반격했다. 오빠가 내 회사에 소문을 퍼뜨렸다. 대표가 가족을 버린 년 클라이언트가 주춤했다. 나는 대응했다. PR을 통해. 과거는 과거이 하지만 상처받았다. 복수는 양날의 검이다. 회사가 흔들렸다. 클라이언트 하나가 이탈했다. 오빠의 소문 때문. 나는 화가 났다. 하지만 냉정했다. 이게 게임이야. 오빠를 만났다. 카페에서. 그는 웃었다. 내가 이겼다고 생각해?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의 눈은 지능적이었다. 그는 내 약점을 알았다. 외로움. 그날 밤 나는 악몽을 꿨다.
가족이 웃으며 나를 버리는? 깨어나서 울었다. 오랜만에. 왜 나만, 하지만 곧 닦아냈다. 약함은 안 돼. 어머니가 연락 왔다. 용서해줘, 나는 만났다. 병원에서. 그녀는 약해 보였다. 내가 없어서 후회했어. 하지만 그녀의 눈은 계산적이었다. 돈을 원했다. 치료비. 나는 줬다. 하지만 조건으로. 아버지에게 말하세요. 포기하라고. 아버지는 항복했다. 미안해. 하지만 그는 사업을 팔려 했다. 내 회사에. 나는 거절했다. 대신 인수했다. 저가로. 그는 노숙자처럼 됐다. 아니, 과장이다. 하지만 가난해졌다. 오빠는 해외로 도망쳤다. 하지만 나는 쫓았다. 이민국의 티프. 불법 체류. 그는 잡혔다. 추방. 내 안에서 무언가가 죽었다. 기쁨이 없었다. 단지 공허. 이게 복수인가? 동료가 물었다. 대표님, 요즘 이상하세요. 나는 웃었다. 괜찮아. 하지만 아니었다. 나는 변했다. 친구가 없었다. 사랑도. 복수가 나를 삼켰다. 인수가 끝났다. 아버지의 회사는 내걱 하지만 승리는 쓰디썼다. 아버지는 자살 시도. 병원에. 어머니가 울며 왔다. 내 탓이야. 나는 대답했다. 당신들 탓이죠. 하지만 죄책감이 들었다. 내가 괴물인가? 오빠가 돌아왔다. 감옥에서. 그는 변했다. 마른 몸, 용서해. 하지만 그의 눈은 증오였다. 그는 복수를 준비했다. 내 회사 해킹 시도. 실패했다. 나는 경고했다. 멈춰. 그는 웃었다. 내가 시작했어. 갈등이 절정. 나는 선택했다. 법정으로. 소송. 그는 졌다. 감옥행. 하지만 내 정신은 피폐했다. 불면. 환각. 가족의 목소리. 쓸모없어. 이제 그 말은 내게 향했다. 회사 직원들이 떠났다. 분위기가 이상해. 나는 홀로 남았다. 복수의 끝. 모든 게 끝났다. 가족은 파괴됐다. 나는 성공했다. 하지만 거울 속 나를 봤다. 이게 승리인가? 아버지는 죽었다. 장례식에 가지 않았다. 어머니는 요양원. 오빠는 감옥. 나는 회사에서 앉아 창밖을 봤다. 서울의 불빛. 아름다웠다. 하지만 차가웠다. 복수는 나를 구했나? 아니면 파괴했나?